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딱 64년 전 오늘 1961년 6월 1일에 탄생한 대한민국의 아주 특별한 부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서울을 지키는 방패 수도방위 사령부 이야기입니다. 방패부대라는 애칭을 가진 이 부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마다 어김없이 그 한복판에 등장합니다. 청와대를 향해 달려드는 북한 특수부대, 서울 한복판을 뒤흔든 군사반란,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수도 방어의 역사.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펼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6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때는 1961년 5월 16일. 새벽 어둠 속에서 탱크와 병력이 한강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516 군사정변이었습니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런데 권력을 잡은 것과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 그것도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모여있는 수도 서울을 안정적으로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변이 일어난 지 딱 보름 만인 1961년 6월 1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하나의 부대가 탄생합니다. 바로 수도방위 사령부의 탄생입니다. 당시 부대는 지금과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정변에 참여했던 34단, 33사단 병력에서 각각 한 개 대대씩 차출해 만든 임시부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역사 자료들은 이 시점에 대해 편제나 규모를 논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급하게 만들고 본 조직이었던 것이죠. 초대 사령관으로는 516 정변에 참여했던 제1의 병여단장 출신 김윤근 해병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 육군 부대의 초대 사령관이 된 꽤 이례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학자들이 제기하는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대가 처음부터 순수하게 수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느냐, 아니면 군사정권의 권력을 지키는 친위 조직의 성격이 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설 시점이 정변 직후였다는 사실, 정변 참가 부대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그 의문을 낳는 근거입니다. 반면 군 내부와 일부 연구자들은 냉전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수도를 지키는 필수 전력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도 이 해석은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으니 역사란 참 단순하지 않지요. 이후 1963년 부대는 수도경비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재편됩니다. 줄여서 수경사라고 불린 이 시절이 20년 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설 7년이 지난 1968년 1월 21일 수경사는 역사의 길이 남을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날 밤 북한의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124부대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박정희를 암살하겠다는 지령을 받고 군사분 개선을 넘어 야간 산악행군으로 서울 한복판까지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청와대까지 불과 500m 앞까지 접근한 이 무장공비들은 자하문 근처에서 경찰의 불신검문에 불응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서울 시내는 3시간의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1 사태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청와대 습격뿐 아니라 미국 대사관, 육군본부, 서울교도소까지 일제히 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31명의 무장공비 중 결국 29명이 사살되고 1명이 생포 1명만이 북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탕 과정에서 군경과 민간인을 포함해 30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부상을 입는 크나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수방사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무장 세력과의 실제 교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도를 지킨다는 임무가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피로써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수도 방어 체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경사의 역사에서 121 사태보다 더 복잡하고 더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에 벌어진 군사반란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2023년 말에 개봉해 13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으니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영화의 핵심 무대가 바로 수도경비사령부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충격과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내 사조직 하나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2월 12일 저녁 반란을 결심한 하나회 소속 장교들이
집결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수경사 산하의 30경비단이었습니다. 그것도 경복궁 옆에 위치한 30경비단의 단장이 장세동 대령이었는데 그가 바로 반란 세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건에 가장 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수경사 사령관 장태환 소장은 이 반란을 막으려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직속 상관인 정승하 육군참모총장이 불법으로 연행되자 반란군에 맞서 병력을 동원하려 분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 경비단장들 대부분이 하나회 소속이었던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수경사 내부 경비단장인 장세동과 김진영 등이 직속 상관인 장태환 사령관을 배신하고 반란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수도를 지켜야 할 부대의 지휘 체계가 그 부대 내부에서 찢겨버린 것입니다. 장태환 사령관은 끝까지 저항을 시도했지만 이미 주요 부대들을 하나회가 장악한 상황에서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란은 성공했고 장태환은 보안사의 조사를 받으며 강제로 전역당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펴낸 회고록 제목이 12.12 쿠데타와 나였으니 그 쓰라림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수도를 지키는 방패여야 할 부대가 쿠데타의 발원지가 되고 그것을 막으려 한 사람이 역으로 처벌받는 역사의 아이러니. 수경사는 이 사건 하나로 대한민국 군사정치사의 가장 복잡한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실현 이후 1984년 1월 1일 드디어 오늘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도 경비사령부가 군단급 규모로 대폭 확대 개편되면서 공식 명칭이 수도방위사령부로 바뀐 것입니다. 사령관 계급도 소장에서 중장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임무 범위도 서울 도심 일부에서 광역 수도권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현재 수방사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일대를 거점으로 2개 사단과 1개 여단을 예하에 두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방어 국가중요시설 경비, 대테러 작전, 대침투 작전, 재난지원까지 폭넓은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칭은 방패부대, 별칭은 충정대, 구호는 살아방패, 주거충성입니다. 자, 이쯤에서 수방사 64년 역사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1961년 516 군사정변 보름 만에 임시부대로 탄생했고 1968년 120일 사태에서 서울 시내 소탕작전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1979년에는 1212 반란의 배경이 되는 동시에 그것을 막으려 싸운 장태환 사령관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진정한 의미의 수도방위사령부로 거듭났습니다.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방사 창설 초기의 구체적인 편제, 병력 규모, 초기 작전 기록 같은 세부 사항들은 군 내부 자료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고 일반에 완전히 공개된 1차 사료가 제한적입니다. 이 나레이션에서 인용한 내용은 위키백과 국가기록원 관련 자료, 언론 보도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출처를 기반으로 했지만 더 세밀한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인구 950만의 이 도시가 정치, 경제, 행정의 모든 것이 집중된 나라의 심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심장을 지키는 방패로 64년을 살아온 수도방위사령부의 역사는 결국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를 지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정변의 산물로 태어나 북한의 기습 앞에서 수도를 지키고 내부 반란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끝내 대한민국의 방패로 남은 부대. 역사란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